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오늘 최근 한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 비트코인. 곳곳에 악재가 여전한 가운데서도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가격이 가상자산, 석 달 만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가격이 반갑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아마존이 올해 안에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한다는 기사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빠르게 부인합니다. 그로 인한 최근 코인 시장에도 파도가 한 번 있었죠. 갑자기 불쑥 이런 이슈나 찌라시들이 튀어나오고 또 아니나 다를까 재발절인들 발빠르게 수습하고 어느새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하려는데, 그럼 그 이면엔 정말 가상화폐 결제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는 원초적인 의문이 들죠. 자,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얘네가 진짜 왜 이러는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가상화폐 시장이 주목받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돈이죠. 아무리 이들이 돈이 맞박에서 튀는 애들이라 해도 코인 시장에 기웃거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99.9999%는 결국 걔네도 돈 벌려고 하는 짓이겠죠. 머스크는 이제 코인쟁이 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이들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습니다. 그것이 돈이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머스크처럼 관종도 됐다가 아마존처럼 찌라시도 나왔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이게 뭐같이도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키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시장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 나비 효과처럼 파도가 생기고 그게 돈이 되니까 시장이 어느새 그들만의 광고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코인을 시작하면 희망 고문과의 싸움이 되죠. 이제는 정말 이것만 정리하고 손 털어야지 싶어서 그만 나가고 싶은데 머릿속에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래. 왜? 조금만 더 버티면 큰 거 한 판 준다니까. 근데 소문만 있어. 큰 판이 오고 있대. 아마 올걸? 아직도 안 왔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다 하룻밤 사이 이거 뭔데? 왜 갑자기 오르는데? 이러고 또 안 판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미국에선 1만 달러 넘으면 다 신고해라 하면서 세금 때리겠다 밝혔고 대량 거래도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중국은 이보다 더 전에 자국 내에서 가상화폐 채굴한답시고 전기를 너무 처먹으니까 걸리면 다 돼진다 하고 강력한 규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경제력, 소비력 원투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테슬라를 시작으로 스타벅스, 페이팔에선 가상화폐 결제를 이미 진작에 간보고 있지 않나. 이제는 전자상거래 세계 최대 규모인 아마존까지 가상화폐를 도입한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왜 이럴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전 런던의 경제 매체 CTA임의 기사 본문을 찾아보면 아마존이 2021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할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이는 아마존의 내부 인물로부터 제보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 말이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아마존이 2019년도부터 가상화폐 결제 허용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2021년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를 포함한 8개의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심지어 아마존이 자체 가상화폐까지 개발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합니다. 이런 뉘앙스는 사실은 이미 그 전에 구인 광고 낼 때부터도 풍겼었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 고용과 관련해서 가까운 미래에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이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자사의 고객들에게 그것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희망한다.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에 대해선 미국 경제방송 CNBC도 아마존이 가상화폐 결제 허용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네 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마존의 가상화폐 결제 계획이 이번 7월 29일 아마존 실적 발표일에 맞춰 공론화되지 않을까 하고 김칫국을 사발로 드링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미 예상하셨듯 아마존은 발빠르게 나 그럴 생각 없는데? 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나섭니다. 다만 여기서 제 생각은 이건 몇 달은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직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마존의 대응을 살펴보면 연내에는 생각 없지만 언젠가라는 여지는 남겨뒀단 말이죠. 특히나 채용공고 건 같은 경우 연구 계획은 분명히 밝힌 상황이죠. 그렇다면 시기상의 문제인데 아마존은 왜 이렇게 곧바로 부정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추측만 되는데 그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현재 테슬라도 비트코인 결제를 환경적인 문제를 들며 잠시 중단한 상태이고, 앞서 말했듯이 미국이나 중국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겠다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마존이 가상화폐 시장에 무턱대고 나설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아마존 입장에서 이렇게 큰 글로벌 이슈를 단순하게 자기보다 먼저 찌라시 형태로 퍼진 걸 쉽게 인정할 리가 없겠죠. 만약 전자결제 최대 시장인 아마존에 가상화폐가 도입된다? 이 자체가 아마존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전의 이슈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죠. 지금 당장 판을 키우기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돈이 되어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 시장에 뛰어들더라도 바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 그러니까 통화로서의 확장성입니다. 자, 여태까지 가상화폐가 가진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투자는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국 가격이 올라서입니다. 즉, 법정 통화로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받은 것이죠.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무리 상승하고 현재 40만 달러가 되든 50만 달러가 되든 가치가 상승해도 현금화를 거쳐야지만 실제 가치를 수익화까지 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아직 새로운 자산, 즉 통화 가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이죠. 이러면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가상화폐를 개념상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투자자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가상화폐는 개념이 달라 보입니다. 제도적으로만 봐도 부동산은 토지에 대한 실물이 존재하니 발행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주식은 주식수의 발행량을 늘릴 수는 있어도 국민법상 기업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만 발행량을 늘릴 수 있죠. 이 또한 진행되더라도 증자를 통해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은 몰라도 한때 김치코인이라고도 불리던 것들, 또 이슈가 되던 도지코인 같은 대부분의 코인들은 발행량이 무한이거나 매년 N%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발행량이 무한정 혹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했을 때 이를 보유한 투자자의 자산 가치가 희석된다는 것은 사실이죠. 도지코인은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마존 그들이 보기에도 가상화폐가 통화가치 수단으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였을 겁니다. 이걸 자기가 굳이 총대맬 이유도 당장은 없을 테고요. 일례로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현 상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비트코인은 보안이 뛰어나다는 점, 특정 주체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다른 알트코인과 다르게 발행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지는 이런 장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반드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이 뛰어나다는 것은 비트코인 그 자체에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자지갑 혹은 거래소의 경우 개별적인 보안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 말이죠. 실제로 보안이 뛰어난 만큼 분실에 대한 우려감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개인이 전자지갑을 분실하는 등의 이슈는 계속해서 발생하고도 있고요. 또한 미 연준처럼 통화량을 제어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은 특정 주체에게 힘이 쏠리는 경향은 없애주겠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시장이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인해 위축될 경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어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반대로 시장이 과열을 보이면 금리를 높여 시장을 진정시키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 주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즉,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보증하지 않죠. 또한 혹자는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완벽한 화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통화의 가치는 발행량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기술력, 생산력,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시장 과열도 등 정말 많은 변수가 존재하죠. 그 속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교환 비율이 탄생하고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야 비트코인이 단순히 가격이 올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더 보안성이 좋고 안정화된 기술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다수의 코인 투자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시대와 경제 흐름에 뒤떨어지는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 보호와 위기적으로 움직이는 전 세계의 시장 경제를 생각해보면
이런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결국 앞에서의 것들만 봐도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성장 모습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수익화까지 일련의 과정 없이 법정 통화로서 온전한 가치가 보장받아야 하고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정부가 거래를 규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겠죠. 아마존도 결국은 이 시기를 잘 맞춰보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과연 애초에 이런 이슈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 결국 질문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 봅니다. 아직 정해진 것도 없이 이런 이슈 하나로 나비 효과처럼 하나의 파도가 되고 그 파도에 올라 하이리스크를 쫓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장사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곧 광고판이 되고 이야기가 된다 했을 때 바꿔 생각해보자고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다? 얘네는 요 돈벌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이런 이슈가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자, 늘상 하는 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지금 당장 가상화폐라고 무조건 허울뿐이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하는 거 누가 말립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돈을 벌려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인지는 정해지고 혹은 알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일각에서 테슬라가 결제를 재허용한다는 여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르겠네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외국 사람 멘션이나 뉴스만 믿고 투자금 쏟아부어서 남 좋은 일 시켜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항상 미래에 대한 고민과 의심, 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익 창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은 그 스토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현재의 투자 방식에 대해 냉정하게 보자고요. 내가 보는 이 코인이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레 수요가 확대되는 환경에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성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가, 사실 지금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이슈들에 대해선 이 질문들을 한 번쯤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목가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